53세의 암이라는 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순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변호사 부부에게 닥친 시련은 건강만이 아니었다. 치료비, 수입 감소, 일상의 균열까지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함께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50대는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이자 동시에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가족의 위기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에 그치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며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설계해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이 부부는 암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재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또 역할을 바꾸어가며 서로를 지탱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 2막을 함께 일궈낸 과정이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 부부처럼 진정한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사례 하나 50대 초반의 진단, 그리고 현실적인 충격. 남편은 변호사로, 아내는 로펌의 재무 담당자로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부부였다. 갑작스레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수입의 중단이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소득 공백은 재정 계획을 완전히 흔들었다. 다행히도 이들은 일찍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준비해왔고 생활비 대비 일정 수준의 유동 자산도 확보해 두었다. 아내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로펌에서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소득의 30%를 퇴직 후 5년간 사용할 준비자금으로 따로 관리해왔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치료 중간에 생계 때문에 타협했을지도 모른다. 사례 둘 병상에서도 지켜낸 생활의 리듬. 남편은 항암 치료로 힘든 시기에도 하루의 루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침마다 10분간 일지를 썼고 부부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짧은 산책을 했다. 작아 보이는 이 루틴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부는 이 루틴을 회복을 위한 일상 설계라고 불렀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간소화하고 생활비를 줄이는 대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도 바꿨다. 여행 대신 공원 산책, 외식 대신 주말 홈브런치 같은 작은 변화들이 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 사례 셋 회복 이후 다시 시작된 공동의 살. 치료가 마무리되고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완전한 은퇴를 선택했다. 대신 아내는 온라인 세무 컨설팅을 시작했고 남편은 법률 상담 자문을 시간제로 하며 조용히 복귀했다. 부부는 같이 일하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시간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마음 건강 점검을 위해 부부 리트릿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을 함께 고려한 은퇴 생활을 실현 중이다. 이 부부의 삶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은퇴 준비의 본질을 되묻는다. 단순히 자산 규모나 부동산 투자, 연금 설계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재정과 관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재정적 계획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외롭고 지친 상태로는 건강한 은퇴를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의 은퇴 계획은 어떤가? 단지 얼마를 모을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만이 아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부처럼 돌발적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곧 사람이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은 경제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들처럼 따뜻한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이야기에 이어 가장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 탄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은 단지 재정적인 안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기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는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신체적 회복 탄력성을 위한 생활 습관 재설계.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약화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항염증 식단은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3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면역세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이 부부처럼 암이라는 큰 위기를 마주한 후에도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려 했던 노력은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서 생리학적으로도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식단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중심 식단은 암 회복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예방, 당뇨 조절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식습관은 회복 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WHO는 50세 이후의 식단 변화가 기대 수명 연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 학파저티브 사이칼러지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부가 병상에서도 하루 일지를 쓰고 식사와 산책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나눈 것은 바로 이 긍정 정서를 일상에서 키우는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소셜 CONNECT-DNESS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러프먼트는 80년간의 추적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깊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부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은퇴 설계의 새로운 기준 정서 기반 은퇴 전략.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자산 설계가 아닌 정서 기반 은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가 단단히 유지되는 삶은 더 오랫동안 자율적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인간관계의 리모델링, 루틴의 재설계,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감사 일기 쓰기 뇌의 전두엽 활성화로 스트레스 반응 완화. 주 3회 30분의 걷기 운동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생성 촉진으로 우울증 감소. 소셜 커뮤니티 또는 취미 모임 참여 외로움 감소, 치매 위험 감소 2019년 영국 NHS 보고서. 앞선 부부처럼 당신의 은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을 이어가는 힘은 미리 다져진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돈이 아니라 습관, 관계, 의미 있는 시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은퇴 후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 루틴은 당신을 얼마나 회복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 진짜 은퇴 준비는 시작됩니다.